어제부로 우리 당을 옥죄던 가처분의 굴레를 벗어 던졌습니다. 당원 개정과 세비대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뭐 감정 징계를 넘어서 이건 적반하장 징계다.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징계했다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결정문에서 상임정국위가 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인정했는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인지하면서도 또 걸었다. 그래서 가처분 건 게 괘씸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사법부의 결정을 부정하고 당원 당규를 바꿔서 엉뚱한 짓을 한 분들이 본인들이신데 당대표라는 거는 진짜 천금값이 무거워야 되는데 제잘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철랑대고 그 다음에 그걸 비담은 조롱하고 내가 그래 하지 말라고 몇 분 공개적으로 다 하고 자업자득입니다. 아깝지. 똑똑한 사람인데. 나 밥 먹으러 가야 돼.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2번 강타를 맞은 셈이 됐는데 법원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추가로 또 징계를 받게 된 거죠? 네, 국민의힘 윤리위는 추가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 1월에 징계 기간이 끝나는데요.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시기인데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입을 묶어놓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하는 걸 봐서 공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윤리위 징계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른바 친이준석계 인사들은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하태경 의원은 옹졸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옹졸한 보복이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막말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네. 반면 당내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된 국민의힘 지도부는 심기일전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서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개가 웃을 일이다 뭐 이런 네. 표현도 썼더라고요. 자, 정치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의 이른바 문자 소통 논란이 여전히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거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사퇴와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감 게이트라고 또 명명을 했던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또 그런 입장이죠. 오늘이 이제 오늘로 나흘째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쪽 상황은 어때요? 네,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수사 편향성 등을 놓고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유정아 실장이 잘 챙기던가요? 네, 정말 완벽하게 챙기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오늘은 또 퀴즈 말고 제가 좀 분위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감 분위기, 국감 분위기. 영상을 네. 준비했습니다. 좀 아쉬우신가요? 퀴즈가 아니, 괜찮아요. 없어서? 영상 볼게요. 네, 함께 보시죠.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동주 저동주 올기가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어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이건 무슨 말이야? 네. 권성동 의원이 어제 징계를 피했는데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세네요. 어제 법무부 국감도 밤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니까 오늘 취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 또 월요일에 저희가 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으니까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또 세세하게 챙길 예정이고요.
어제 저희가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잖아요, 백반장. 네. 그 회의 끝난 이후에도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전해드리면요. 먼저 촌넘님,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빅님께서는 감사원을 감사해야겠네라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SOBM 장님께서는 무식한 소리 맞다. 감사 안 받겠다니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실시간 댓글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응답하라 다정에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과 감사원, 이른바 대검 게이트라고 명명하면서 국정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유족들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혜연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대감 게이트, 9.19 합의 파기, 표절 아니다, 군대안 대마 버터, 반푸틴 노벨 평화상으로 잡아봤습니다. 감사원이 말 그대로 여의도의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 문자 때문이죠. 공세수에 높여나가고 있는 민주당, 오늘 아예 대통령 감사원 게이트,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명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를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수석의 권권 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게이트, 즉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문자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 문자가 나왔다는 건 좀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원의 그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거는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면 바빠서 몰랐다. 윤 대통령의 레퍼토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 쓸 여유도 없다. 나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 무슨 말씀만 하면은 당무에도 그랬잖아요.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내가 당무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 겨를이 없다. 겨를이 없다. 그러시면서 체리 따방 보내고. 네, 윤 대통령은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아닌가 봅니다. 야권 표현 빌어 감사원의 한동훈,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거죠. 또라는 표현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문자이건 전화이건 처음 주고받은 연락은 아닌 듯하고요. 저 메시지 이전의 문자들은 다 지운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저 혼자만의 것으로 하면서요. 두 실세 간의 문자, 민주당에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정기획수석이라는 자리가 소위 말하는 왕수석입니다. 예. 굉장히 여러 전반적으로 관여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기획하고 처리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서로 뭔가 의사 연락이 계속 되어 왔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대통령이 몰랐을까? 몰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민주당은 오늘도 감사원 앞 1인 시위 이어갔고요. 다음 주 11일 감사원 감사도 한껏 벼르고 있습니다. 국감 마침 뒤에는 유 총장과 더불어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로 명명한 만큼 판을 더 키우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 기피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국기문란성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정치 탄압 폭주는 멈추고 외교 참사 등 실정을 국민께 바로 사과한 후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와 안보 관리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기에 꼬투리 잡는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그 문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금 사실 수렁에 빠지니까 뭐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싶은 그 생각은 뭐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면 오히려 더 깊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원의 감사 중립, 여야 화력이 여기 집중돼 있다 보니까 뭐에 대한 감사였나 가물가물하기도 한데요. 우리 다정해 여러분들만큼은 맥을 놓치지 않으셨겠죠. 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 감사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 다뤄야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감사원 이야기 또 나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좌천됐다 돌아온 사람이라 사적 감정이 개입돼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 여당, 검찰, 감사원이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서해 이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좀 성급한 결정이었고 우리 국민의 보호 의무에 대해서 다 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 없이 협조를 하겠다. 이게 통일부 입장에 다합니다. 네, 여기에 반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은 사건 경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죠. 서해 피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탈북어민 강제 납부 사건을 보면은 당사자가 납득을 했는데 가족이 납득을 했는데 이거를 중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로 제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족 마음에 불을 지르는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이 씨가 사건 당시 몸담았던 해수부 국감장이었었는데요. 이 씨한테 왜 해수부장 치러졌느냐 질문하면서 문제 표현들 나옵니다. 이게 실족사든 증거는 없는 거고 이분이 돌아가신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만약 실족사하지 않고 고의로 이렇다 했다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걸 해수부장 대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땀뻘적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뻘짓거리 하다가 하는 것까지 뭐 부상을 치를 수 있냐는데 그거는 정정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유가족들이 있는데 표현이 조금 그거는 정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유족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조사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말했듯이 본인도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면책 특권에 숨어 함부로 말하고 또다시 말장난으로 국정을 흐트리려 합니까? 어찌 그런 무도한 말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유족의 고발에 다음 주 중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의 수사 요청. 이제 피격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1%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가 정치적 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피해갈지, 유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지 이제 검찰 손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대로 작동됐습니까? 이렇게 피켓팅 한다고 해서 이게 정정으로 갑니까? 죽은 동생이 살아옵니까? 네, 두 번째 픽은 9.19 합의 파기입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 결국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옮겨 붙었습니다. 9.19 합의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 중지하자 약속한 거였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파기 가능성 시사했습니다. 그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부처들도 파기 가능성 있다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직접 맞대응하고 있는 국방부 수장은 전면 패기 공감한다 말했고요.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오늘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비롯해서 이런 뭐 남북 간의 맺은 합의를 먼저 깨게 되는 일은 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 관계 진전 상황으로 볼 때 이거 여러 가지 이 어떤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네, 권 장관은 합의 백지화를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결국 9.19 합의 파기라는 건널 수 없는 강 건너게 될 거란 전망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 예를 들어 대북 정찰이나 화력 강화가 우리 군으로서도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야말로 전면적인 대치, 경색 국면에 들어가는 거죠. 조그만한 충돌 사건도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충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미 2018년에 합의한 남북 군사 합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지키겠다고 이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물론 북한도 지켜야 되고. 하지만 이미 남북은 9.19 합의 폐기를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발사, 훈련. 요즘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죠. 심지어 북한 어제 아침에는 탄도미사일을 섞어 쏘더니 낮에는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 모두 12대로 구성된 편대가 남쪽으로 비행하면서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 감시선을 넘어섰습니다. 휴전선 북쪽 약 50km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8년 전 이 훈련 장면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고 비행 훈련장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보시면서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새년도 전투정치 훈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의 연합훈련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도 연합훈련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공조유지 확보해야 하는 3국 당국자들의 통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강대강 대치 중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사안을 놓고도 공방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끌어들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할 말입니까?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재명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표절 아니다입니다. 그제 우리 정 의원님께서 윤석열 차 표절 여부에 대해 이런 의견 주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해변으로 가다님, 영국 카툰 원작자에게 표절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보내주셨습니다. 네, 서울에 거주 중인 영국 출신 라시드 기자도 정혜원인가 봅니다. 실제로 원작자인 영국의 만평가 스티브 브라이트에게 질문하고 받은 답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이트는 표절이 아니다. 작품에 나타난 유사성은 그저 우연의 일치이고 이런 일은 시사 만평계에서 비일비재하다고 했는데요. 윤석열 차 그림 솜씨도 칭찬하면서 누구든 정부를 비판하면 비난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픽은 군대한 대마버터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최근 5년간 군대 내 마약 사범 판결문 26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군부대 내부도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19년 육군 하사 A씨는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를 시켜서 부대 숙소에서 직접 키웠다고 합니다. 직접 재배한 대마 피우기도 하고 심지어 대마버터를 만들어서 빵에 발라먹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반푸틴 노벨 평화상입니다. 노벨상의 꽃이라고 불리는 노벨 평화상,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저녁 6시 발표됩니다. 러시아발 핵 전쟁 위기 높아지는 가운데 유력 후보군의 반푸틴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투옥 중인 나발니,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론전에서도 수세에 몰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 쓸쓸한 칠순을 맞이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의원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아시죠? 저희는 월요일에 만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공휴일에 저희도 정상적으로 이제 회의를 열고요. 자, 오후 6시에 노벨 평화상 발표면은 정치부회의 하는 도중이겠네요. 그렇죠? 유체커가 속보 좀 챙겼다가 이따가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동안 이른바 윤석열 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기울어졌다라는 비판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명백한 표절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영국 원작자가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훌륭한 작품이고 정부를 풍자했다고 비판받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외통위 예산, 물론 이제 상황실에서 저희가 이제 국감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외통위 얘기는 좀 해볼게요.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말고도 이제 여러 쟁점들이 있었는데 또 대표적인 게 이제 탈북업인 북송 사건이잖아요. 그동안 논란이 컸는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지난 정부에서 한 행태는 명백히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통일부 국감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황희 의원이 탈북 어민들이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반박한 겁니다. 권 장관은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국 국민이면 국민이지 국민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는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통해서 하면 된다. 조두순과 김근식은 어떻게 사회로 내보내겠느냐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정의원 분이 내일 그 유한울 체커가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러 간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좀 써놓으셨네요. 월요일 회의 있다는 거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획은 잘 좀 짜도록 하고요. 자, 통일부 국감에서는 이제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아태협의 그림 불법 반입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0여 점의 미술품들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반입이 돼서 결국 전시까지 됐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 13조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던 불법 전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권영세 장관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요.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고액의 돈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의 비자금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결국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이라든지 핵이나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2018년도면 대북 제재가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유체커가 설명했던 대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문제가 여권에서 조금씩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결국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한미일 간의 군사 훈련이 있었고 또 오늘은 이제 한미 간의 훈련이 있는데 미국이 한미일 연합훈련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해서 논란이 됐다는 거죠? 네, 우리군은 이제 동해 공해상 이 독도 인근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 이 동해 미사일 방어 훈련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어제 홈페이지에 이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훈련 장소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훈련 내용을 알리는 배포 자료를 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일본해에서 훈련을 펼쳤다 설명을 했다가 몇 시간 뒤 한일 사이 수역으로 표기를 바꿨습니다. 네, 자 유채커 오늘의 원픽 골라보죠.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민주당 대감 게이트 국정조사도 검토, 서해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한 어제 법사위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유체커 시킬게요. 유 실장이 저를 째려봐가지고 유체커가 좀 챙겨가지고 내일 좀 추가로 소개해주도록 하고요. 법무부 국감도 그렇고 윤리위도 밤에 열려서 운영진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네, 이쪽 라인에서 처리를 하면 돼요. 이쪽 라인 쳐다볼게요. 미안해요. 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간의 운명이죠. 제 운명도 그렇습니다. 법무부 국감 분명히 울체커가 담당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제가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자타공인 국회 최고의 전쟁터죠. 이 법사위.
게다가 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감기관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다정회를 위해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역시나 고성과 함께 다 정회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의 이유 바로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최근 검경의 칼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게만 향해 있다면서 균형과 중립을 지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의와 상식 이런 정도에서 보면 객관성과 중립성, 균형 이런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누군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진영을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누구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좀 안 맞죠. 균형,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총장께 한번 쭉 여쭤봤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범법행위 비리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및 관저공사 지인 특혜 의혹. 네, 한동훈 장관은 야당 의원의 발언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 기동민 의원이 지적한 김 여사의 의혹들, 경찰청을 방문하거나 빵집에 간 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제외하고 기소하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의 문답 들어보시죠.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뭐 증거가 기소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그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지검장, 정권이 바뀌면 구속 감옥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다닌 김태훈 4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기소가 안 된 거예요. 추 회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성윤이나 이정수 검사 같이 비교적 친정권 검사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사건을 주도했는 데다가 또 오랫동안 2년 동안 수사해온 사건이다.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런 문답을 주고받으니 민주당의 화살은 김도읍 위원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한마디로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 지적을 했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공격수 조수진 의원이 참전하면서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종일 우리 김도읍 위원장님이 꿈속에서 헤매시는 것 같아요. 말씀 발휘하십시오.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 말씀 발휘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말씀 발휘하시라고요. 조금 전에 하신 말 취소하시고 말씀 발휘하십시오. 무슨 교장 선생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가치 판단을 부여하고 재판장입니까? 교장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김도읍 학교에 우리가 학생들이에요? 마이크 끄세요. 거기다가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저분들이 위원장이 종이요? 네? 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룰을 정해가지고 그냥 말아. 말씀 발휘하십시오. 여기가 조선시대입니까? 종이 뭡니까? 네? 그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데? 뉴스타파의 보도가 주식 매매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곡 보도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정 변경이고 새로운 내용입니까? 국정감사를 이유로 왜곡 주장을 하고 편파적인 주장을 하는 건 기동민 간사님. 정쟁입니다, 정쟁. 권칠승원님, 장관하셨잖아요. 장관하신 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네, 이렇게 해서 다 정회가 된 시각 밤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 회의를 속개했지만요. 민주당 의원들 불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만 남아서 국감을 이어갈지 아니면 산회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신스틸러가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 제동을 걸었던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입니다. 조 대표가 민생과 정책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극렬 지지층을 위해서 침묵하는 다수를 너무 희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사위의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 모두 불에 탈 겁니다.
네, 이렇게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법사위 계속 뜨겁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웃음이 터지면서 긴장이 풀리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회의 막바지에는 다 정회로 이끌었던 이 박범계 의원과의 문답에서입니다. 박 의원과 한 장관이요. 법무장관 선 후배 사이이기도 하죠. 박 의원이 답변할 때 예 의원님이라고 해달라고 하자 한 장관이 바로 이어서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각각 장관을 지낸 두 사람의 신경전 직접 보시죠.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인사들 저를 포함해서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 점이 염려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대단히 좋지 않은 정서다라는 점을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증오의 정서 없다고 저기 방송 나가지고 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그 한 적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방송 들었나 자. 네, 이렇게 스스로 제가 얼마나 부드럽냐는 박 의원이요. 예전부터 법사위의 신스틸러 역할 톡톡히 해왔습니다. 피감 기관장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 여러 번 본 적이 있죠. 특히 이 사람에게는 자세를 똑바로 해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없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다.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 네, 법사위 국감장에는 이 윤석열차 카툰도 등장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이 돼야 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건 반대한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답변 이어졌습니다. 어떤 혐오감이라든가 어떤 증오를 느끼는 분들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공격의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혐오라고 하거나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기 네, 보면 아닐까요?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 뭐 저는 네, 민주당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지나치다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권 적폐 수사를 담당했던 게 바로 본인이라면서 민주당의 주장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다음 중앙지검 두 번째고요. 이건 이재명 대표 겨냥한 수사입니다. 검사들 이름까지 다 썼습니다. 검사들 이름까지 다 썼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검사들 수가 83명이고. 의원님 혹시 아시면 안 되고요. 제가 우연찮게도 지난 정부 적폐 수사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야당 대표가 오셨기니까 주목을 받은 것뿐이지 그게 무슨 과거 적폐 수사라든가 대통령급에 대해 수사하던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법무부 국감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 한 장관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의 실세로 꼽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설부터 차기 당대표설까지 흘러나오는 상태인데 출마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장관님은 혹시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법무적인 거 이외에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십니까?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네, 법사위 국감 역시 뜨거웠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국감 현장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국감 취재와 취미인 저와 함께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시죠.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동훈 장관, 김건희 특검법 주장한 민주당에 증거 없어서 기소 안 돼. 지금 현재 출마할 생각 없다. 네. 자, 법사위가 어제 밤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유 실장이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유 실장은 근데 제가 좀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 같아요. 유 실장이 취미라고 하니까 너무 유 실장한테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울체커가 하고 싶어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적당히 분배를 할게요. 주말에도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또. 박마커는 지금 유 실장이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끼어들면은 또 유 실장이 잘 모르는 건데 주말에는 국감을 안 합니다. 주말에 안 하죠. 잘 한 번도 안 챙겼어요? 항상 챙겼죠, 그래도. 네. 그 전에 있었던 걸 또 챙겨보라. 더듬거리지 말고요. 자, 다음번 이제 법사위가 이제 정말 또 핫플레이스죠. 이제 감사원 국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정치부회의를 하고 공휴일이지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화요일에 감사원 국감이 있는데 지금 감사원 앞에서 저희가 뉴스팩에서 다뤘던 대로 여야가 지금 맞붙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오늘 발제를 했으니까 다음번 감사원 국감은 울체커가 좀 챙기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앞에 시작할 때 잠깐 한 영상을 소개했었는데 오늘 과방위에서 논란이 뜨거웠죠. 네, 오늘 과방위 원자력 안전재단이 대상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죠. 그만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재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또 김 이사장이 탈원전 기조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공격에 나선 사람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였는데요. 혀 깨물고 죽지 같은 거친 말로 논란이 됐는데 직접 보시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의당 의원, 정의당 당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둥지 저둥지 옮기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의원님께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지금 무슨 말이야? 네, 김 이사장은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출신이고요. 정의당 의원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시민사회 수석을 지냈는데요. 이후 지금 현재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거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전 정부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과방위에서는 어제도 전 정부 인사 거취 문제 제기가 됐는데요. 이 현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죠. 국민의힘 박성준 간사는 버티는 건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한 위원장이 강하게 항의할 수 있다 격려를 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 어떤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말이 아닌 얘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위원장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요, 고민정 의원님. 네, 오늘 권성동 의원 얘기할 때 뒤에서 이제 무슨 말이야 소리치는 것도 이제 박성중 의원이었죠. 예, 그것도 박성중 간사였습니다. 자, 오늘 행안위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제 과방위고요. 오늘 행안위에서는 여야 모두 경찰의 수사 부실을 지적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 부실을 지목했습니다. 당초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8월 경기 남부경찰청의 보안 수사 결과 이 대표와 두산건설 전 대표에게 뇌물 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국민의힘 박선민 의원은 2018년 고발장 접수 이후 3년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게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당시 분당경찰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는데 이후 사건 관계자 진술이 변경됐고 증거 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이스타항공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재수사 중입니다. 조은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 관련 컴퓨터 소재를 몰라 수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가압류 딱지가 붙은 컴퓨터가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있었다. 2008년부터 인사자료도 인트라넷에 있었다면서 대충 수사한 게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나요, 유채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당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죠. ESIND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천준호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장모를 봐주기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상대로는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경기 남부청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김 여사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에 대해선 이렇게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다만 당시 채용 조건에 충족했고 조사 결과 기망당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행안위 아까 제가 슬쩍 봤는데 고성도 오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역시 국장 보셨군요. 네, 굉장히... 국감을 하루 종일 보는 저로서는 네. 좀 외롭지가 않네요. 아니 좀 약간 이제 말하는 게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이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늘 이래요? 네. 네, 좋아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좀 다른 내용인데요.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이강 청장이 과거 비서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가 됐는데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걸 광주판 권력형 성폭행이다 이렇게 도시 이름을 붙여서 명명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광주판이라는 용어에 반발을 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성폭행합니까? 자, 경찰이 불성치했잖아요. 왜 개인의 질문에 그렇게 표를 다십니까? 사과하세요. 아니 꼴찌하면 사과라고 하시는데요.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광주 시민 모욕한 거예요, 그게? 그럼 모욕한 거지, 그게 모욕. 자, 오고돈 사건 부산판 성폭행이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못해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발언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우리 왜 그렇게 이영석 의원님. 전체를 모욕할 수 있느냐고요? 네, 상임위 곳곳이 정말 시끄러운 상황이네요. 물론 이제 장외전도 또 뜨겁고요. 자, 아무튼 이제 정치권 상황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가 또 월요일 정치부회에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김 여사 증거 없어 기소 안 돼. 출마 생각 없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우리 정의원 여러분들 10월의 첫 번째 주 주말인데 계획 세우셨나요? 서울에서는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무려 3년 만에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충남에서는 백제문화제, 진주에서는 유등축제, 이제 실외 마스크도 해제가 되고 가을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응답하라 다정회 소통 주제는 정부 여가부 폐지 발표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투님, 여가부는 신설 당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한계를 넘지 못했다. 지금 상황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없어지게 만든 것이다. 자업자득이지라는 의견 주셨고요. RPC님께서는 정권의 인기 유지를 위해 깊은 논의 없이 나라의 부처를 이렇게 폐지하면 분명 부작용이 있다. 각 부처는 그 당시 생겨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이유와 현재 상황을 잘 비교하고 고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푸들푸들님, 여가부 폐지, 일이나 잘할 것이지 멀쩡한 여가부 폐지하고 우왕좌왕 또 몇 개월하고 도대체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댓글 주셨고요. 해피빈님께서는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맞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통폐합하는 게 맞다. 이름도 개명했으면 보건가족복지부로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축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주말에 계획 세우신 분들 있나요? 아, 저는 고구마를 좀 캐러 가려고요. 국감이 마침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네. 알았습니다. 저희도 네. 좀 주시는 건가요, 고구마? 아, 네. 다해 백반장은 하나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알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고구마 좋습니다. 예. 저는 열심히 월요일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취재 열심히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완패를 했죠. 오늘 새벽엔 윤리위가 추가 중징계까지 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를 결정했는데요. 차기 총선을 석 달 정도 앞둔 시점이죠. 일부에선 총선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 전 대표에게 콧뚜레 징계를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우리 당을 짓누르던 가처분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심기일전에서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처분의 무한 루프에서 벗어난 국민의힘 지도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닌가 봅니다. 자, 1차 가처분 결과 은근히 재판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항소에서 다투고 하는 동안에 당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다투기가 어려운 사정이 됐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법원이 그동안 불필요한 그 혼란을 3개월을 가까운 3개월도 넘었죠. 그 기간 동안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준석 전 대표 비록 졌지만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죠.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일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 주류의 태도와 묘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좀 기각이 나올 거라고는 많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좀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요.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된 재판부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아직도 재판부의 성향이 맞듣지 않은 걸까요? 사실은 재판장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법원도 믿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유독 무한 신뢰를 보내는 곳이 있죠. 바로 국민의힘 윤리인데요. 그 누구의 정말 하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또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윤리위의 결정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가 가처분 기각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 전 대표에게 결정타를 꽂았죠.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다시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전국의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그리고 콕 집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은 모욕적 표현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 죄를 내가 하였다.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에선 옹졸한 보복 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윤리위 징계의 부당성,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소환해 맞대응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김웅원은 추미애를 이긴 이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직무집행을 정지하자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징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가까지 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추 전 장관이 가처분 신청을 문제 삼아 보복 징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처분 소송,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 당시 여야의 공방, 다시 찾아보니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설전과 참 묘하게 닮았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추하기도 하고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입 닫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합당하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내린 처분이
잘못됐다고 고쳐달라고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왕조 시대에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 대통령이란 단어를 국민의힘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 전 대표의 징계서 일과된 강아지를 빗댄 발언, 유승민 전 의원은 이 XX들, X 팔린다고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 되물었습니다.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의 입장은 뭐냐 따져 물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윤리가 내린 징계 수위도 묘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당초 제명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표를 굳이 당에서 쫓아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무리하게 제명을 했다간 괜한 정치적 명분만 준다는 우려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만약에 제명이나 제명 비슷한 걸 하게 되면요. 그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의 명분을 주게 되죠. 명분을 준다. 국민의힘의 당이.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2년, 3년은 거의 제명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것도 신당 창당에 어떻게 보면 명분을 주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이 전 대표의 입을 자유롭게 풀어줄 순 없는 노릇이었나 봅니다. 이번 추가 징계로 2024년 1월 8일까지 당원권이 정지되죠. 차기 총선에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입니다.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 공천이 2월 말 정도, 2월 말 3월 초에 끝이 난다고 보면 공천 문제 때문에 당이 제일 이제 시끄러울 때 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이준석이 네 하는 거 봐서 공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또 2024년 1월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천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또 좀 자중하라. 한마디로 공천을 무기 삼아 이 전 대표의 콧뚜레를 뚫어놨다는 겁니다. 당장 이 전 대표에게 차기 총선 출마 자격이 있느냐 물음표가 붙었죠. 당원권 정지가 풀린 다음에 책임 당원이 되려면 당비를 3달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다 보면 공천 신청 기간 끝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당 저 당 할 거 없이 전략 공천이 있거든요. 전략 공천이 있어요. 당원권 정지가 돼도 일단 기존에 납부한 게 있으니까 그건 인정은 할 것 같은데요. 네. 전략 공천이든 당비 납부 인정이든 결국 차기 전당대회에서 뽑힐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와 당 지도부에 합류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가 윤리위의 어떤 징계 결정을 다시 판단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당권 주자 가운데 조경태 의원 외에는 이 전 대표의 공천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죠. 이준석 대표의 다음 공천 즈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누가 당대표 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윤핵관 분들이 잡게 되면은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거고요. 친윤계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총선은 건너뛰고 대선을 언급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아직 30대 후반의 아주 젊은 나이고요.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우리 헌법상만 45세인가 이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는 분이고. 아직 되지도 못한 이 전 대표 입장에서 대선이라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팁은 좋습니다. 통큰 결단과 일보 후퇴, 얌전히 있으라는 거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10보 전진에서 1보 후퇴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도자다운 모습일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 전 대표의 공천 여부를 가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 총선 6개월 전까지 30%대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탈당 요구할 사람들이에요. 선 그을 것이다. 그럼요. 그때 대안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총선에 임박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는 가정이라면 윤핵관들이라는 분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정말 버리려고 할 겁니다. 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여론상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또 공천을 줄이려고 하겠죠. 차기 전대와 국정 지지율 두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건데요. 당에 남아있어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직까지는 신당 창단설에 대해선 호사가들의 말일 뿐이다. 이 전 대표 측이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죠. 그럼에도 신당을 확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년에는 신당 창당이 안 되지만은 또 윤핵관에 의거해서 공천 학살이 있으면은 내년 말 내후년 초에는 반드시 보수 신당이 즉 국민의힘이 분당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이 전 대표 이미 한 차례 탈당과 창당의 경험이 있죠.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웠던 많은 인사들이 다 바른정당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거든요. 예, 이미 2017년도 한 차례 이 보수 정당의 분열을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정치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잘 알고 있을 거라 보고요. 제3지대 정당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본인도 과거 국민의당 합류를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저 자신이 안철수 신당으로 나갔던 것이 제 인생이나 정치 역정의 큰 실수였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던 이 전 대표. 과연 어떤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게 될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어제 저녁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났다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좀 앞으로의 길이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겠지만 좀 소통 창구를 더 늘려나가면서 오로지 국민과 당원들하고 더 만남의 시간을 갖겠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아까 대통령 그 피선거권에 대해서 만 45세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원래 잘못 들었나? 만 40세인데 만 40세가 맞죠 원래는. 네,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 자, 어쨌든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만 어제 이제 윤리위에 오늘 새벽 윤리위의 추가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국장 말씀하신 거 살펴보니까 만 45세라고 이제 김기현 의원이 말을 했고 저희 자막도 말을 그렇게 하면서 자막이 이렇게 나가는데 만 40세가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좀 착각한 모양이네요. 네. 어쨌든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에 나선다면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대응이나 입장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나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선 본안 소송까지 갈 거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죠. 사실 이 가처분으로서 사실은 모든 거를 다 좀 결정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실익은 있어 보이지 않고요. 네, 그런데 뭐 사법적 권리나 권한 행사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본안 소송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뭐 다음 전당대회나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당원들이 이 판단을 기반으로 심판해 주시지 않을까. 네, 이준석계 인사들은 이제 신당 창당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전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SNS 게시물을 올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 당원 가입하기 좋은 땡요일이란 표현 이준석 전 대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김 비대위원은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건 좋지만 대립과 갈등을 위한 방법으로 당원 모집을 이용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런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구태로 치부하거나
저 사람은 함께 못 갈 사람처럼 진행하면서 갈등을 더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런 내용들을 저는 좀 담아서 당원 모집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잠시 후에 주민에서 저희가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역시 이제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이 안 의원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섰다는 거죠? 네, 김기현 의원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이 민주당의 전신인 그 전 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라면서 우리 당 입당 원서 잉크도 채 안 말랐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 마음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10년 동안 이 창당과 합당, 탈당을 8번 반복했다면서 너무 과도한 변신을 한 게 아닌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여론조사에 역선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전당대회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거나 혹은 상대당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건 조금 황당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이준석 총선 공천 콧뚜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같은 선택, 다른 회고라고 해야 될까요? 안철수 의원이 정치 인생 10년 동안 민주당 탈당을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을 탈당해 안 의원의 신당에 참여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큰 실수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주민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또 그러기 전에 먼저 희망을 제시해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저도 미력이나마 협력하고자. 박지원 의원께서 합류하시면서 정치의 큰 판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두 사람입니다. 이 안철수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6년 반이 지난 현재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숫자 10인데요. 먼저 안철수 의원, 지난달로 정확히 정치권에 입문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9월 19일은 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한 날입니다. 내일이면 10년이 됩니다. 더 이상 정치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첫 발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 뗐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으로 넘어왔죠. 안 의원이 걸어온 지난 10년, 제3지대와 단일화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이 됐는데요. 국민의당은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를 넘어 국민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만든 이 변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새롭게 다시 태어난 국민의당 20, 진정한 실용적 중도 정치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당과 탈당 그리고 재창당의 역사였죠. 이 단일화 전문가라는 꼬리표도 따라 붙었는데요. 지난 대선 단일화에 이어 합당을 거쳐 마침내 국민의힘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하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성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이런 우여곡절 때문일까요? 이제는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을 떠나온 건 지난 1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남북정상선언 15주년을 맞아서 남북 대화를 강조하는 성명을 냈죠. 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기도 했는데요. 문재인의 민주당과 결별한 건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안 의원의 말. 이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를 앞세우는 이 문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꼬는 취지에서 꺼낸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적나라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김정은이 가라는 대로 가는 운전자라고 말이죠. 안 의원이 정치 10년을 맞아 강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더 이상 정치 초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중견 정치인 이미지 굳히기에 들어가는데요. 특히 정치와 이 마라톤 경력을 앞세워 강철수를 어필 중이죠. 한국 정치에서 이 10년을 버틴다는 게 실상 그것만큼 확실하게 증명한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300명 의원 중에 거의 아마 유일하게 풀코스 마라톤 뛸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풀코스 뛴다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강한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 증명을 한 거거든요. 강한 중견 정치인이지만 그래도 외모 컨셉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 정치 10년을 맞아 한 잡지사와 진행한 화보 촬영에서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만큼 2030 당원들의 표심도 끌어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안 의원이 이미 갖춘 특장점, 중도 이미지인데요. 우리 당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모든 선거는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적 중도 보수란 말에 안 의원이 꿈꾸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이 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다툼 과정에서도 확실한 어느 한 편을 든 게 아니라 이 중도적인 입장을 표명했었죠. 당을 더 흔들지 말고 정치적으로 좀 결단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고 당이 안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도부로 뽑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노력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만 중도란 이미지는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이 약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여지껏 안 해. 계속 간만 봐. 이 중도보다 보수의 선명성을 우선시하는 경쟁자들도 있기 마련이죠. 경쟁 당권자들은 간철수 이미지를 부각하며 공격 중입니다. 적어도 우리 당을 대표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우리 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전선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전선에 싹 빠져서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한다? 그 스타일리스트처럼 보인다? 그것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안 의원은 반드시 당권을 다시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죠. 제가 김기현 의원께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니까 이미지 관리를 하는 스타일리스트 이런 좀 평가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반박이 화보를 보신 모양이네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총선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 승리에 저보다도 그분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당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숫자 10의 주인공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안 의원이 정치 10년이라면 박 전 원장은 정치 10단으로 통한데요. 한때는 한 배를 탔던 사이건만 두 사람의 사이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죠. 거짓말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렇게 박지원이를 얘기한다고 하면 안철수 신태는 악태다. 그래서일까요? 안 의원에게 민주당 탈당이 자긍의 순간이었다면요. 박 전 원장에겐 후회의 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했고 혼이 박힌 그런 민주당이고 저 자신이 안철수 신당으로 나갔던 것이 제 인생이나 정치 역정의 큰 실수였다. 아, 실수였다? 그렇죠. 제가 잘못했죠.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떠납니다.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 위해
저는 잠시 당을 떠날 뿐입니다. 알죠?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달라요. 잘못하면 그냥 반성해서 사과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제 복당하겠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당 합류 이후 박 전 원장의 정치 암흑기가 시작됐는데요. 안 의원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죠.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을 추진한 과정에서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소통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얘기 없이. 결국 국민의당이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고난의 행군이 이어졌는데요. 이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민생당 등을 거치며 이합집산을 번복했죠. 21대 총선에선 이 민주당 김원희 후보에게 밀려 낙선의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오케이 3번 박지원입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싹쓸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만들어낸 목포에서만은 저 박지원 하나만이라도 꼭 살려주십시오. 지난 3년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도왔습니까?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인고의 시간을 딛고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으로 화려한 복귀를 신고했는데요. 국정원장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전방위 정치 코멘테이터로서 장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주요 정치 사안에 대해서 논평 중인데요. 주로 야권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글자만 하면은 끝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니까 국민의힘도 진영 논리로 나와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거죠.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섣불리 호언장담을 했다가 이 정치 베테랑의 체면을 구긴 적도 있는데요. 아니, 미국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서울에 오셨는데 서울 땅에 같이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만약 안 만나시면은 저 정치 9단짜리 내놓겠습니다. 박 전 원장의 예견과 다르게 윤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만남이 불발된 겁니다. 똥볼 차는 거죠, 뭐. 똥볼이라고 보십니까? 똥볼이죠. 정치 10단은 진행형이 아니라 미생의 꿈이었을까요? 이 10단에서 9단으로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저렇게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가 깜짝 만난다고 하면은 제가 정치 10단이 돼야죠. 이제 외교 9단이 되든지. 맞추시면 정치 10단으로 올라가시는 거고 틀리시면 이제 이후부터는 정치 9단으로 불러드리지 못하는 걸로. 뭐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사법 리스크를 맡기도 했는데요. 큰 동요 없이 대응 중이죠. 이달 중에는 민주당 복당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복당 이후에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농담 반, 진담 반 발언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 고향을 해남 진도 완도를 한번 놀러 갔더니 거기서도 나온다고 해서 제가 훌륭하니까 사방에서 나오라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대통령은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제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늘 컨셉이 굉장히 자만 컨셉. 아니. 자, 오늘은 숫자 10을 공통 분모로 두 정치인의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이 선연으로 시작해 악연으로 끝난 두 사람. 하지만 대권의 꿈을 품고 있는 이상 앞으로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얽히고 설킬 일이 많을 듯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노래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탈당에 대해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평가를 어제 동시에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주민에서 짚어봤고요. 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지금 막 발표가 됐습니다. 그 속보를 얘기하고 정치부회를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죠. 그 노벨 평화상 후보로 여러 차례 오르던 인물인데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각 한 곳 이렇게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개인 1명, 단체 2곳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3국의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한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네요. 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또 뉴스룸에서 들어볼 수 있겠죠. 오늘 정치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대책 공휴일에도 변함없이 5시 정각에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주말에 자색 고구마 캐러 가세요? 고구마 얘기 그렇지 않아도 박마커에게는 안 줄 겁니다. 네.